시작하기에 앞서 등장인물의 이름 및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바카스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멍청한 사람은 많다지만 우리 아빠처럼 속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둘도 없을 겁니다. 진짜 제가 오죽하면 이런 사연을 다 보내겠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제가 못된 딸년인 건지 아니면 우리 아빠가 답답이인지 판단 좀 해주세요. 저희 아빠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큰 집의 영원한 멋은 큰아빠의 충실한 개입니다. 죄송해요. 시작부터 말이 좀 거칠죠. 근데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아빠는 입만 열면 형님, 형님, 우리 형님 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 인간, 아니 큰아빠가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딱 15년 전 일입니다. 그때 아빠가 다니던 회사에서 꽤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 집 살림이 제법 괜찮았어요. 근데 평생 사업병 걸려있던 큰아빠가 동생 명의로 보증 좀 서달라고 꼬드긴 거죠. 아빠는 형님이 하시는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며 덜컥 도장을 찍어줬고요. 결과는요? 뻔하죠 뭐. 큰아빠 사업은 쫄딱 망했고 빚더미는 고스란히 우리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집에 빨간 딱지 붙던 날 엄마가 거실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소리가요. 멀쩡한 아파트에서 쫓겨나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가던 날 어린 저는 썩은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들어갔었어요. 엄마는 밤마다 식당 설거지하러 나가시고 아빠는 대리운전 뛰시고 우린 그렇게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 10년을 허우적댔습니다. 근데 진짜 환장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 집을 풍비박산낸 큰아빠네는 요리조리 재산 빼돌려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빠는 그런 형님이 안쓰럽다며 명절 때마다 큰 집에 가서 소처럼 일만 하고 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 설날도 역시나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렀는데도 귀성길 정체가 심해서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반가운 인사 대신 날카로운 고함이 먼저 꽂히더라고요. 아니, 동서, 지금 시계 봤어?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 기어오면 어떡해. 제사상은 귀신이 와서 차려준대? 큰엄마는 현관에 들어서는 엄마한테 다짜고짜 앞치마부터 획 던지더군요. 아니, 오랜만에 만난 동서한테 그게 할 짓인가요? 엄마는 또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셨죠. 죄송해요, 형님.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을 못했어요. 옷만 갈아입고 바로 들어갈게요. 변명은 됐고 얼른 기름 냄새나 맡으러 가. 나 혼자 동그랑땡 빚느라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으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실을 쓱 둘러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큰집 사촌 오빠랑 언니는 소파에 널브러져서 낄낄거리며 예능 프로를 보고 있고 큰아빠는 입가에 묻은 과일즙을 닦으며 트림을 꺽꺽 해대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엄마가 30분 늦은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저랑 엄마가 부엌 구석에 처박혀서 말없이 전을 부치고 있는데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던 큰엄마가 굳이 부엌까지 와서 우리 오빠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조카 녀석은 얼굴이 왜 저렇게 반쪽이야? 회사 다니는 거 힘들어서 그러니? 역시 중소기업은 사람 다닐 곳이 못 된다니까. 우리 아들 봐라. 이번에 대기업에서 성과급 나왔다고 그랜저 뽑았잖니. 얼굴에 윤기 흐르는 거 안 보여? 누가 물어봤나요? 안 그래도 묵묵히 전부치던 오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이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프라이팬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릴 때쯤 묵묵히 동태전만 뒤집던 오빠가 갑자기 뒤집개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꽤 비장하더라고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 가을에 결혼합니다. 날짜 잡았어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건 역시나 눈치 없는 큰엄마였죠. 근데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보통은 축하한다, 잘됐다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큰엄마는 콧방귀를 흥 뀌더니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어머, 얘,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장가를 가니? 너네 집 아직 빚 다 갚으려면 멀었잖아. 혹시 여자 쪽 배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 사고 친 거야? 진짜 저 입을 확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오빠는 꾹 참는 표정으로 차분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3년 만난 친구고 서로 믿음이 생겨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큰엄마는 마치 범죄자 취조하듯 눈을 가늘게 뜨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여자의 집은 뭐 하는 집안인데? 너네 집구석 사정 뻔히 알면서 시집 온다는 거 보면 걔네도 뭐 별 볼 일 없는 집안인가 보네. 뭐 하시니? 그쪽 부모님은? 오빠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골 사십니다. 축산업 하세요. 소 키우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큰집 식구들 표정이 아주 볼만해지더군요. 그 순간 큰집 식구들 눈에서 묘한 우월감이 반짝이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온 건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큰엄마는 그 입을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숟가락으로 식탁을 탁탁 두드리며 낄낄거렸죠. 어머어머 세상에, 소를 키워? 그럼 며느리들 몸에서 소똥 냄새 풀풀 나는 거 아니니? 아우, 나 비 약해서 어쩜 좋아. 너는 참 눈도 낮다 얘. 아니 끼리끼리 만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건가? 옆에서 듣고 있던 튼아빠도 거들더군요.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면서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빚 갚느라 고생한 거 생각해서 대학까지 보냈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뭐냐? 배운 놈이 할 짓이 없어서 그럼 근본 없는 시골 청구석 집안이랑 엮이냐고. 집안꼴 잘 돌아간다.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내둥댕이 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아니 큰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소똥 냄새라뇨.
그리고 큰아빠, 우리 집 빚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하죠. 분위기가 싸해지려는 찰나 정작 제 편을 들어줘야 할 아빠가 제 팔을 꽉 잡으며 말리더라고요. 야,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버릇없게 소리 질러? 당장 사과드려. 형님, 형수님, 죄송합니다.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아빠는 제 속도 모르고 그저 큰집 식구들 비위 맞추느라 급급했습니다. 오빠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큰집 식구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승리자라도 된 양 비웃고 있었죠. 정말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개 같은 설날이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등짝을 팡팡 내리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아빠는 자존심도 없어? 그놈의 형님 소리 좀 그만해. 우리가 빚 때문에 거지같이 살았던 거 다 잊었어?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고 무릎 아파서 끙끙 앓던 거 생각 안 나냐고. 왜 떵떵거리는 큰아빠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바보처럼 굴어. 제 악다구니에 엄마는 구석에 앉아 말없이 눈물만 훔치셨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푹푹 쉬시고요. 야, 지훈아, 그래도 핏줄인데 어쩌냐. 큰아버지가 나 망하라고 그랬겠냐? 다 같이 잘 살아보려다 그런 거지. 네가 참으라. 아빠의 맥 빠진 대답에 저는 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진짜 속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조용히 있던 오빠가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지은아, 그만해. 아빠도 속상해서 그러시잖아. 그리고 너무 화내지 마. 나 이번 결혼식 기대되거든. 큰엄마 표정이 어떨지 진짜 궁금해서 미치겠어. 오빠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반짝거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오빠, 무슨 꿍꿍이야? 설마 새언니네 집 진짜 소 한두 마리 키우는 거 아니지? 오빠는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글쎄다. 결혼식 날 보면 알겠지. 재밌을 거야. 아주 팝콘각이니까 기대해도 좋아.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오빠의 저런 표정은 처음이라 묘한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오빠가 준비한 반전 카드는 무엇일까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큰엄마의 염장질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예 작정을 한 듯이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지훈아, 며느리 되려는 예단 좀 해온다니? 시골 총구석에서 뭐 볼 게 있겠어? 소 한 마리 끌고 오는 거 아니니?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왔더라 얘. 너네도 받을 거 없으면 우리 집에서 쓰던 김치 냉장고라도 줄까? 좀 오래되긴 했는데 없는 거보다 낫잖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재수없는 목소리에 저는 속이 뒤집어져서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덤덤하게 받아쳤죠. 네, 큰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어요.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고요. 오빠, 진짜야? 아, 큰엄마 콧대 좀 꺾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펄쩍 뛰며 난리를 쳐도 오빠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새언니가 인사 오기로 한 날 오빠는 일부러 새언니에게 수수한 옷을 입히고 왔더라고요.
화장기도 거의 없는 얼굴에 털털한 티셔츠 차림이었죠. 큰엄마는 그걸 보고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얘, 너네 집은 옷 살 돈도 없니? 시집 오려면 때깔이라도 좀 좋아야지. 역시 수준이 딱 보이네. 새언니는 생글생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큰어머니. 저희 집이 시골이라 멋부릴 줄을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큰엄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새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새언니와 눈이 마주친 오빠가 몰래 윙크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새언니 밑가에 살짝 스치는 서늘한 미소도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큰엄마네 식구들은 어디 굴러다니던 뷔페 빌린 거 아니냐며 비아냥대더니 막상 강남 최고급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웅장한 샹들리에와 끝없이 펼쳐진 생화 장식에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얘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데서 결혼을 해? 아직 놀라긴 일렀습니다. 축의금 접수대 옆에 늘어선 화환을 본 큰아빠는 하마터면 뒤로 넘어갈 뻔했거든요. 땡땡 기업 회장, 땡땡 지역 국회의원, 땡땡 협회장.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검은들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큰집 식구들 표정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반대편에서 풍채 좋은 중년 신사 한 분이 호탕하게 웃으며 걸어오셨습니다. 뒤에는 정장을 쫙 빼입은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고요. 아이고, 사돈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딸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바로 새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사돈 어른이셨죠. 근데 그분을 본 큰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 어른은 큰아빠가 평생 굽신거려야 겨우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지역 유지이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기업형 한우 목장의 회장님이셨던 겁니다. 속 키운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했던 거죠. 큰집 식구들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벌벌 떨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 향기가 진동을 했고 하객들에게 제공되는 코스 요리는 웬만한 호텔 디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화려했으니까요. 게다가 답례품으로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 교환권이 나갔으니 말 다 했죠. 큰엄마는 포크를 쥔 손을 덜덜 떨며 스테이크를 제대로 썰지도 못하더라고요. 아까 그 거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큰아빠도 헛기침만 계속 해대며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고요.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쯤이었습니다. 큰아빠와 큰엄마가 슬금슬금 사돈어른 쪽으로 다가가더군요. 얼굴에 세상 비굴한 미소를 잔뜩 띄우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말이죠. 아이고, 사돈어른 몰라 뵀습니다. 제가 이 녀석 큰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사업하신다는 얘긴 얼핏 들었는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악수를 받아주려던 찰나
제가 보란 듯이 그 사이를 딱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최대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큰엄마, 왜 이러세요? 소똥 냄새 난다고 비위 상하신다면서요. 설날에 오빠한테 그러셨잖아요. 아, 근본 없는 시골 총구석 집안이랑 엮여서 수준 떨어진다고. 냄새나서 싫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친한 척이세요? 아, 냄새 옮으니까 얼른 절로 가세요. 제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리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일제히 꽂혔고 큰엄마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지다 못해 터질 것 같았죠. 사돈어른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인자하던 표정을 싹 거두고 정색하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하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집안 냄새가 좀 역하신가 봅니다. 그럼 귀한 분들 비위 상하지 않게 저희가 피해드려야겠네요. 이보게, 여분들 나가는 길 좀 안내 좀 해드려라. 회장님의 묵직한 한방에 큰 집 식구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아빠도 그제야 어깨를 쫙 펴고 사돈어른과 호탕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셨고요. 여러분, 인생은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큰지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우리 오빠와 새언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겁니다. 그동안 고구마만 먹다가 이제야 사이다 한 사발 들이켠 기분이라 날아갈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세요.